참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1심 재판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로 저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조작기소, 증거날조, 진술회의, 천인 공로할 행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검찰이 수사는 오직 단 한 사람, 이재명 죽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된 의도를 품었으니 당연히 무리한 수사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과 판박이었던 대장동 사건 수사에서도 정치검찰은 하지도 않은 용의에게라는 말을 지어내고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바꿔치기하고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둔갑시키는 등 녹취 파일을 제 입맛대로 조작했습니다. 이재명 유죄라는 그릇된 목적과 망상에 취해 상상 속의 소설을 제멋대로 써내려간 정치검찰의 비열한 행태에 또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을 회유하고 강압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끼워 맞추고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멋대로 각색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둔갑시키고 이게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일부 검찰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점은 더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과 대장동 사건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법 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건희 판결,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판결도 참 이상하고 수상하고 기괴합니다.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의 대원칙 아래 중수청의 인력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해 공수청에 보안 수사 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안 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적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 역시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습니다. 또 내란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입니다. 검찰개혁 완수와 더불어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찰로 인해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히고 단죄하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물꼬를 튼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구성된 후 한 달간의 집중적인 입법 활동에 돌입합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 관세 재인상이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방미를 마친 통상본부장이 관세 문제에 대응할 해법으로 본 법안의 신속 처리를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총력 외교를 통해 상호관세를 15%까지 어렵게 낮췄음에도 입법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다시 25%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면 국회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피해와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법 처리는 미국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통상 마찰을 제거할 최선이자 유일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략적 판단을 거두고 국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동참해야 합니다. 향후 대미투자 과정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삼고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대로 환류되는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이 정밀하게 설계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거제에서 남북 내륙철도 착공식이 열립니다.
1966년 김천에서 김천과 삼천포를 잇는 김삼선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좌초되었고 어느덧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수도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교통혁명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경남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천과 거제를 잇는 174.6km의 남북 내륙 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보다 무려 2시간이 단축되는 셈입니다. 거제는 물론 통영, 고성 등 서부경남, 경남 내륙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관광 활성화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초광역권 교통망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영남권 성장 메커니즘이 재편되고 대한민국 경제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입니다. 남북 내륙 철도의 조속한 개통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남북 내륙 철도는 지방주도 성장의 전략의 기틀을 만들고 5극 3특 균형 발전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철길을 따라 열릴 새로운 영남, 다시 한번 도약할 대한민국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찹니다. 민주당은 남북 내륙 철도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당 영남 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특위 발대식이 있습니다. 철도뿐 아니라 흔들림 없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체계적인 지역 현안 관리로 영남의 미래 동력을 키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주도 성장의 중심에 영남이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심의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 8개월의 성과와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확인하고 당의 지원 계획을 재점검하겠습니다. 설날 민생 대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 부동산 공급 대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준비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12일 본회의에서는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가 대도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성장의 과실이 실제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민생, 경제, 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설날 명절 맞으실 수 있도록 민주당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은 단순한 균형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와 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를 넓게 쓰고 지방이 잘 사는 사회로 재편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지난 4일 재계가 향후 5년간 최대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한 점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요청과 기업들의 과감한 화답을 환영합니다. 민주당도 국회에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정책 지원을 늘리는 가중 지원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하고 국가 조달 분야에서의 지방 우선과 과감한 지방 세제 지원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지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기 위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단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이수정 당협위원장은 SNS에 이재명 후보의 두 아들이 군 면제들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유언부여를 게시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민의 왜곡을 의도한 악질적인 행태를 감안하면 벌금 300만 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민의힘은 공공연하게 왜곡, 조작 정보를 유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조폭 연루설부터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까지 온갖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지금도 일부 극우 세력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허구에 기반한 저열한 정치 공작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도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는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철퇴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4일에 장동혁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습니다. 비전 없는 남 탓과 정치 공세로 일관하면서 매우 지루하게 하시는 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들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란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당 탄압 프레임, 근데 탄압이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의 성과를 계속해서 폄훼하는 것으로 일관된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물가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정부의 재정 지출로 연결을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지금 고환율과 고물가는 강달러 등 대외 변수에 기인한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을 지금 정부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생필품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재정 지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연결해서 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재정 지출을 여기에 연결해서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정부의 쿠팡 제재가 미국 벤스 부통령 등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지금 현재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수권을 목표로 하는 거대 야당인데 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자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외교적 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대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만약에 그러한 미국 내부적인 어떤 로비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이러한 외교적 자해야말로 그 로비의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꾸로 된 잘못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당한 또 법 집행을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또 자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정쟁화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 나아간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1인 1표제 관련해서 중앙위원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 사실은 원래는 보완하고 의결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하나 이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틀째 날에 투표를 독려하는, 그러니까 투표를 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런 전화를 했으며 이게 이틀째 날에 투표하지 않은 중앙위원들에게 전화가 왔다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제적
과반수가 의결 정족수기 때문에 투표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 표시입니다. 사실상 투표를 안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투표율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투표를 안 했는가를 알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 당의 당원 당규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당원 당규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지난 12.3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합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당대표께서는 이 합당의 명분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그 신뢰받는 갤럽과 MBS 등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혹시 틀어줄 수 있나요? 네. 최근 그 MBS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매우 높습니다. 지지가 자그마치 63%에 달합니다. 부정은 30%에 불과합니다. 이걸 보면 더 볼 것도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지지, 뒷받침 이걸로 선거하면 필승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선거 앞두고 자꾸 별로 크게 홍하지도 않고 당내에 엄청난 분란이 있고 반대가 있는 이런 합당을 계속해서 우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의심들이 나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갤럽이고 하나는 이번 주에 나온 MBS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0%가 반대한다. 28%가 찬성한다. 반대 훨씬 높습니다. 자, 일주일 있다가 MBS 반대가 44, 찬성이 29. 더 이게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보면 이건 MBS입니다. 자,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반대가 훨씬 많습니다. 부울경도 한번 보세요. 부울경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저는 이것도 지역별로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부울경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 프레임을 바꿔서 합당을 가지고 하면 이게 필승카드입니까? 필망카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넘어가서 갤럽도 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다시 갤럽을 보면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 43이 좋지 않게 본다, 좋게 본다 불과 20%입니다. 지금 2배가 넘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서울의 유권자들이 이 합당으로 난리치고 또 합당으로 막 실무 협의하고 합당으로 공천 싸움하고 합당으로 지도부 구성이 돼서 합당으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인천,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한 전략지역으로 생각하는 부울경 보겠습니다. 44가 반대, 22가 찬성. 2배가 넘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지방선거 필승카드냐.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20, 30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고 그리고 중도층에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왜 안 좋게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 30대 특히 여성들이 왜 안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굳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국민들, 중도층,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울과 수도권, 여기에서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도 당에서 다 박수치면서 전부 다 막 환호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것을 막 억지로 강행을 해가지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정 지지하는 중도층 대부분이 지금 지지합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에서도 대부분이 지지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표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나쁜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면 조국당이 전체적으로 2, 3% 수도권에서는 한 1% 내외에 불과한 지지율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이게 어떤 변수가 굳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당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박수치고 환호하고 예전에 그 안철수, 김한길 그때 합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고 안철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안 맞는 사람들조차도 다 어쩔 수 없이 환영하면서 박수치면서 했어요. 그런데도 실무적으로 들어가니까 또 싸우고 지분 싸움하고 공천 싸움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폭망했습니다. 참패해서 결국에는 지도부가 다 물러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합당은 그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 2%, 3%하고 지금 60%의 대통령 지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집권 여당이 막 흔들리면서 지금 이런 풍비박산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래서 다 박수 치면서 추진해도 실무 단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합당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그만두고 이제 우리는 우리 선거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빨리 이것을 접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생각하든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정치개혁론자입니다. 이런 당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 실용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잘 갔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양당도 굉장히 사이가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제 당장 그만하고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합시다. 대미투자특별법 아까 원내대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고 대통령 국정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고 위례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제 조작 표적 기소에 관여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 기소의 무리함이 법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실체가 없는 조작이었으니 법정에서 무죄는 당연했고 검찰 역시 항소 포기로 사실상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례 사건은 처음부터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겨냥한 범죄적 행위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구성 요건조차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의 위례 신도시를 윗 어르신으로 끼워 맞춘 행태는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며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범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원칙을 사법의 역사에 분명히 새기고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적수사, 조작기소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 왜곡죄법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조혁당과의 합당 의혹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당원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새벽 언론에 보도된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한 문건으로 이번 합당 제안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려 합당이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원 여론조사와 전당원 투표를 밀어붙이기에 저는 합당의 부담과 정치적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그동안 만류하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최고위를 피칭한 데 이어 이제는 당원 투표마저 거수기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닙니까? 당원 조건이란 합당을 왜 해야 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과 절차로 할 것인지 당원과 상의하고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제대로 된 수기 없이 찬성 반대 OX 두 칸만 남겨두고 그 결과를 민주적 절차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당원 주권이 절대 아닙니다. 계획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원 토론회, 당원 투표도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 모든 절차는 유식행위일 뿐입니다. 여기 어디에 당원 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새벽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합당은 첫 발언 시점부터 오전에 완료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협상은 10일 만에 종료하고 늦어도 3월 3일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열흘 만에 합당 협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합당을 완결한다는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키나 하겠습니까? 더구나 설마 했는데 탈당, 징계 이력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 전국지사 공천권까지 제공하려 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밀실합의가 아니면 성립하기 어려운 일정이고 밀실에서나 가능한 합의 내용 아닙니까? 즉각 합당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관련 문건과 작성자, 작성 경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밀실 졸속 합당 의혹에 대해 당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당 추진 절차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강덕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사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결과는 뻔하니 일찌감치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라는 사실상의 자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녹취를 왜곡하고 되지도 않은 논리를 끼워 맞춰 이 현실, 그야말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 앞에 이제 답해야 합니다. 누가 이 수사를 기획했는지, 누가 이 지시를 했는지, 왜 이런 조작이 가능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기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항소 취소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더 끌 이유가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하하십시오. 대장동 쌍방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까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자정 능력이 없는 집단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오늘 의원님, 최고위원님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 승리라고 합당 명분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결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도층에서 찬성이 25%인 반면 반대가 51%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내세웠던 지방선거 압승, 이 명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100일 정도 남은 겁니다. 전당원 여론조사를 강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합당이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분열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제 어떤 방송사 민주당 출입기자 한 분과 얘기한 게 생각납니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을 지면에
놓고 싶어도 이 이슈 때문에 다 지면에 실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게 집권 여당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모습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하게 짜여진 문건이 나왔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대표께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만 진짜 대표께서 몰랐는지 이 작성 시점이 언제였는지 이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와 논의가 있었는지 지분 안배가 있었는지 밝혀야 됩니다. 최고위원 일석을 주겠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떠도는 얘기로는 우리 한명선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의 특정 광역단체장 공천 안배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과정과 이 협의 조건까지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그야말로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밀당을 한 겁니다. 합당 미략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거 다시 한번 최고위원으로서 심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1월 22일 날 최고위원은 패싱한 채로 합당 제안을 했던 대표의 모습이 다시 데자부됩니다. 어제 초선 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중진 의원 간담회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보여주기 아닙니까? 이미 정해져 놓은 순서대로 다 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희 1년 8개월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1월 28일 김건희 법원 판결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없으니 뇌물죄로 인정할 수 없다. 명품백 2번 받았는데 첫 번째는 선물이고 두 번째만 뇌물이다. 법리에도 상식에도 안 맞는 국민 염장만 지르는 판결이었습니다. 부의제로 김건희가 저지른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할 법원이 온갖 궤변으로 가득 찬 김건희 변호인 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권창형 특검을 임명해서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내란 세력을 끝장내야 하는 끝장 종합특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살벌한 정치인 수거 계획이 담겨있는 노상원 수첩, 김건희와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농단, 조희대 대법원이 12.3 내란의 밤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까지 철저히 수사해서 내란의 뿌리까지도 깨끗하게 뽑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내란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2차 특검은 윤석열과 부의제로 김건희의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어 국민들의 답답한 가슴에 속 시원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제2의 윤석열, 김건희 같은 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4일 검찰이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한양식 표적 수사를 했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없는 제도 만들면서도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는 덮어버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도 반드시 파헤쳐 밝혀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저지른 조작수사, 억지 정치 기소한 자들을 엄중 단죄해야 됩니다. 이번 의뢰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무죄 판결에서 보듯이 검찰에게 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지, 수사와 기소를 왜 완전하게 분리해야 하는지가 또다시 증명되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 국민과 함께 12.3 내란을 이겨낸 국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입니다. 이제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 개혁하는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 합당 관련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3선 의원, 4선 이상 의원 등 중진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 등 당 안팎의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0일 합당 제안 이후에 경청의 시간을 갖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당원들의 의견도 신속히 수렴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의 총의를 모아 나가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론의 장을 활짝 열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가진 건강한 문화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국회의원들과 동일한 주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집안 싸움은 담장 밖으로 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 따로 목소리만 높이면 마치 당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 오히려 당을 멈춰 세우고 흔드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부 문건, 대표도 모르는 실무자의 문건이라고 합니다. 당원들께 그 문건의 경위를 밝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 장에 모여 우리 민주당이 나아갈 길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민주당이 강해지는 길이고 넉 달 후 있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을 모두 마치시고 당대표께서 회의를 폐회하시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초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청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오늘 점심 중진 의원 간담회, 오후 4시 3선 의원 간담회, 그리고 재선 의원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도 여러 가지 경로와 방법으로 들을 계획입니다. 제가 합당 문제를 제안한 이래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표출해 주고 계십니다.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뜻을 잘 살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 1표 시대, 당원 주권 시대인 만큼 당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당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식 회의에 보고되지도 않고 또 논의되지도 않고 실행되지도 않았던 이런 실무자의 작성 문건이 유출되는 일종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누가 그랬는지 엄정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저도 신문을 보고 아는, 그리고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거나 보고받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